예, 3월 2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초반에 3%까지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역시 또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하락하는 날 딱 폭이 유난하게 큰 소폭 하락하는 그런 날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밸류업 정책이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또 자금이 밸류업 쪽으로 가게 될지 다른 쪽으로 분산될지 이 부분 장중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 마감 시황은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가 더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소폭 올랐고, 항상 기준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러셀 2000이거든요. 러셀 2000은 0.54% 올랐습니다. 대형주들 보면 메타하고 알파벳이 좀 빠졌고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가 1%대 이제 올라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은 상승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아진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럼 지수가 올라간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장중에 4.3% 이상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개장하면서부터 이제 금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고, 종가 기준으로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금리가 내려간 거는 사실 FOMC 직전이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왜 빠졌냐면 이날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행 금리가 4.542%, 이제 그 미국에서 국채 발행할 때 막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에 국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서 딱 팔린 가격,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4.542%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전에 4.595%였어요. 근데 4.542%면 이전보다 금리가 내려간 거잖아요. 최근에 발행 금리가 이전보다 계속 올라갔었는데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10년물 금리 4.4% 돌파하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또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를 도와줬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게 왜 주가가 빠지지? 그러니까 좋은 거 나왔는데 GTC에서 좋은 신제품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공개했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이렇게 이제 이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 노출이다, 생각보다 실망이다, 이런 등등의 분석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분석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공개한 기술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맞는지 아닌지 투자자들이 가늠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젠슨왕이 우리 거 좋은 거야, 좋은 거고 많이 팔릴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일단 사놓고 보자라고 해서 초반에 이제 3%까지 빠졌다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상승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893달러까지 회복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번 신제품이 어떤 기술인지 얼마나 시장성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엔비디아는 치고받고 하다가 좋은 거겠지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빠졌을 때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특히 이제 그 스몰캡, 라지캡, 미들캡 이거 다 이렇게 보면 대형주 쪽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성주 쪽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밀리면 이제 바로 또 매수가 들어와서 또 하락하면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빠지지 않고 며칠 조정 보이면 또 바로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자금이 있다라는 점도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증시의 특징이, 예전에는 이제 AI가 무너지면 주식시장 자체를 되게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말 이후, 10월 말 이후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때 이후에 S&P 500이 25% 올랐는데, 그 S&P 500에 그 중에서 이제 AI 관련된 9대 대형주들, 그 다음에 그 외 종목군들의 어떤 지수 상승 기여도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49% 거의 12%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빠져도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버텨내거나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악재만 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코멘트 보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AI 관련된 수요 증가가 수혜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140달러 매수 의견 로젠블렛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AI 폰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제 구글하고 손잡고 AI 폰 출시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존에 아이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폰으로 바꿔야겠는데 이런 수요를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5달러 매수 의견 유지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는 좀 빠지긴 했지만 컨텐츠 추천 기능이 이제 광고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막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이미 여러 곳에서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해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제휴하자. 이거 우리 도입할까?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더라. 이제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요.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목표 주가 대부분 다 이제 1000달러 이상으로 높여서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고, 요건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와서 보면 시장 최근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락하는 날 좀 낙폭이 평소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포인트 안쪽에 낙폭을 보이는 날은 3월 5일 이후에 하루밖에 없었고, 빠지면 20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FOMC를 겁내는 거예요. FOMC를 겁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움직임에 되게 민감해지고, 또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주포가 이제 빠지면서 시장이 좀 거칠어져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단기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해석하는데 한 이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친 움직임이 뭐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주식을 되게 많이 팔잖아요. 최근 들어서 매도하는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매도 비중을 보면 전체 매도 거래량에서 거래 금액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거래 금액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전후까지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도하는 동안에 보면 24.8%, 27%이 정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가 줄어서 순매도로 잡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도 페이스는 아니다.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매수를 멈추고 조금 조심스러워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 바꾸면 여기서 매도 비중이 매일 한 30%까지 올라가면서 순매도로 잡히면 외국인들은 이제 파는 사이클, 한국 주식 파는 사이클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HTS에 이거 제공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특성이 나올 때마다, 이런 특징이 있을 때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뭐 외국인들 매도 비중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라가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이제 매도 뭐 이런 때보다는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아서 외국인들이 파는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워진 사이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개 보면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지금 한다고 해도 2만 계약 정도가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매도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계약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않으면 시장이 되게 부담이 되는데, 일단 20주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작년도 11월 이후에 20주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렌지색가 20주선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121선에서는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21선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종가로. 근데 어제도 장중에 깼다가 종가로는 올라서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인데 삼성전자가 아예 장중에는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로 올라섰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거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나아가서 저 20주선까지 회복을 해주면, 아, 삼성전자 밑으로 때리는 거 이용을 못 하겠구나. 그럼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 바꾸면 이제 121선도 깨지고 저기서 멀어지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밀린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제 뭐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어쨌든 매도거든요. 예,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이 그냥 어쨌든 매도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만 나오거나 아예 매수로 전환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FMC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이제 버텨주는 이제 121선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뭐 소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게 또 이제 일부 밸류업 종목군들 주가를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밸류업으로 너무 자금이 쏠리면 코스닥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적당하게 이제 반응해주고 코스닥 쪽 종목들도 좀 몇 개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너무 여기 자금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요 흐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닥은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별로는 반등 시도를 이전보다는 조금 자주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있고, 다음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엔터, 뭐 게임주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2개 정도는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시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설문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AI 주식은 버블일까라고 이제 설문을 했더니 버블이다 40%, 버블이 아니다 45%, 잘 모르겠다 15%. 그러니까 팽팽해요. 예,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쭉쭉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이제 아래로 확 빠지기도 어렵다. 공방이 벌어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증시는 좀 그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리다가 지나가서 제가 했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연착륙 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경착륙 비중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17%, 6%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착륙,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착륙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경착륙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착륙 우려가 커질수록 주식시장에 연속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경착륙 가능성이 낮다라면 며칠 빠지면 에이 뭐 기업들 실적 그렇게 나쁜 사이클도 아닌데 뭐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단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좀 이런 것도 좀 뭐 흥미로운 어떤 오늘 설문이길래 제가 이제 오늘 또 끄집어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친구들 또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비슷해요. 제 친구들 통화 되게 자주 오는 편이라서 뭐 하소연할 데 없으면 저한테 전화 와서 막 하소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뭐 부모님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들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나이라서 각자 건강 지키지 못하면 참 무리만 보호자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나이들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들 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